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디자이어의 최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는 얼마 전에 제가 또 신차 발표 행사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렸죠. 이제 12월에 정식으로 출시된 제네시스 G80 3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인 2024 제네시스 G80 뒤에 보이죠? 이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외관 디자인이라던가 실내 변경된 편의 사양이라던가 이런 걸 한 차례 좀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다시 또 시승차를 또 살펴보면서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모델이 어떤 부분들이 또 달라진 부분들이, 놓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시승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더 제네시스 스페이스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네시스의 정체성인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두 줄 램프, 전반적인 형상은 기존 G80 3세대 모델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은 역시나 신형 모델답게 좀 더 화려해지고 디테일이 업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엠블럼도 지금 G90를 시작으로 먼저 출시된 GV80 부분 변경 모델에 적용된 부분이죠. 새롭게 크레스트 그릴 안쪽으로 기유서 패턴이 들어가고 굉장히 슬림해진 신규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크레스트 그릴의 패턴도 변경이 되었죠. 기존에는 요 G 매트리스 패턴, 체크무늬 다이아몬드 패턴의 이 줄들이 한 줄로만 돼 있었는데, 요거를 두 줄로 겹쳐진 형태로 변경을 하면서 확실히 시각적으로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존재감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또 줍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두 줄이라는 정체성하고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겉에 크롬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 또 블랙으로 중첩되어 있는 이중 레이어를 적용해서 디자인 좀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도 변경이 되었죠. 기존에도 LED 헤드램프, 두 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G90가 적용됐던 것과 동일하게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헤드램프를 적용해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램프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좀 더 화려한 느낌, 좀 더 미래적인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 지금 렌즈 성능도 아무래도 기존 LED 램프보다, 플루스 램프보다 좀 더 성능이 좀 더 업된, 굉장히 좀 좋은 시야와 시인성을 또 전달해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주간 주행 등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두 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범퍼의 디자인도 기존에서 크게 바뀐 듯 바뀌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지만, 또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었죠. 일단은 이렇게 측면적으로 에어 커튼 형상이 이렇게 수직형으로 들어가면서 또 날카롭게 라인도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릴이 아니죠, 범퍼 에어 인테이크 그릴 쪽으로도 원래 기존에 이게 끝까지 넓게 이어지면서 여기에 그 라인 가니쉬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삭제하고 순수하게 이 G 매트리스 패턴만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블랙으로 처리하면서 이 전면부 전반적으로 그릴하고 램프 쪽으로 화려하게 디테일을 넣으면서, 범퍼 쪽으로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 상하단의 디자인적 특징을 좀 이렇게 구분 지어놓는 그런 디자인, 좀 변경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제네시스라는 이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죠.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런 좀 화려한 이미지에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간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 20인치 휠이죠. 20인치 휠, 이 20인치 휠이 기존에는 이렇게 두꺼운 이 직선에 가까운 이런 5 스포크 핸들로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이 트윈 스포크에 약간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터빈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이것도 좀 더 스포티한 감각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별도로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있긴 하지만, 기본 모델도 굉장히 역동적인 우아함에서 역동성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지금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2.5 터보 모델부터 기본 적용도 된다고 합니다. 팬더에 있는 요 두 줄 사이드 리피터는 기존하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측면 디자인은 기존 3세대 G80가 가지고 있던 이런 굉장히 매끄러운 라인, 이렇게 쭉 아치형으로 떨어지는 이 파라볼릭 라인하고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좀 날렵하고 우아한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원래 미쉐린이었나요? 아무튼 미쉐린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렐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올 시즌이라서 사계절 사용하는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서머 타이어로 또 선택이 또 가능합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뒤쪽도 보시면은 이 트렁크 리드 쪽, 그리고 램프 쪽으로는 기존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프의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뭐 특별히 면발광으로 바뀐다던가 그런 부분도 없고, 이런 트렁크 리드의 크롬 라인,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 형태의 요 트렁크 버튼, 후방 카메라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범퍼 쪽으로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었죠.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역시나 이제 머플러 TV 삭제됐다는 거, 그리고 그걸 대체하는 요 크레스트 그릴 형태의 크롬 가니쉬가 적용이 됐다는 건데요. 이제 진짜로 머플러 TV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포츠 패키지에서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 모델은 삭제를 했고, 요거는 이제 GV80 부분경 모델도 동일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브랜드가 전동화로 전환을 이루면서 실제 머플러 TV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디자인적인 트렌드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시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뭐 오히려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물론 나는 진짜 머플러 팁 디자인을 원한다, 그런다면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들의 디자인 변화점을 전동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약간 변화점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이 굉장히 구구절로 나오는데, 아무튼 정리하면은 머플러 TV 삭제됐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인 특성으로 화려함을 남겨뒀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면에도 원래 기존 GAT가 이쪽에 그냥 라인이 매끄럽게 들어오고 이쪽에 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면 범프처럼 에어 커튼 실제로 뚫려진 않지만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 GAT 3세대 모델이 가지고 있던 디자인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화려하게 디테일을 업하는 그런 식으로 신형 모델의 스타일을 변화를 주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뭐 디자인은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으로 오픈이 되게 되고요. 뭐 트렁크 공간도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없었는데 이제 트렁크를 오픈했을 때 뒤쪽에 후방 차량들이 이 차량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램프, 빨간색 LED 램프를 추가해가지고 안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시려. 자, 외관에 이어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일단 좀 켜주도록 하고요. 시동을 걸어서. 자, 실내 디자인이 기존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스티어링 휠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아치 형태, 파라볼릭 라인 형태를 강조한 이 4스포크 타입의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이 먼저 출시된 GV80 부분경 모델과 동일하게 이 3스포크 타입의 이 크레스트 그릴, 이 방패 형태를 강조한 홈커버가 적용된 이 디자인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이 투톤으로 이렇게 가죽 나파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 홈커버에도 가죽 마감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 부분 같은 경우는 이 G90, 신형 G90라던가 GV80 부분경 모델처럼 이렇게 이 터치 방식이 약간 조그 다이얼에 들어간 이런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큰 변화는 역시나 이렇게 쭉 하나로 끊긴 부분이 전혀 없이 쭉 이어지는 27인치 통합형 OLED 와이드 디스플레이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하고 이 중앙에 있는 이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쪽으로 치워져 있고 치우쳐져 있고 이 계기판이 따로 있는 형태로 됐는데, 이거를 하나로 길게 이어가면서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특히나 이렇게 클러스팅 하우징 없이 심리스 타입으로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좀 이렇게 시원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포 시스템 같은 경우도 G90 그리고 GV80 부분 변경 모델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하게 이 최신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화면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뭐 인포 시스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중앙에 이 가운데 부분에 나오고, 가장 왼쪽으로는 이제 주행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인포 시스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화면도 이렇게 사용이 또 가능하고요. 자, 뭐 그의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센터페시아부터 이제 조석까지 이어지는 요 수평형 디자인이 기존하고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기존에 이 비상등 버튼 같은 경우도 요 송풍구 사이에 있었고, 우드 그레인도 이쪽 밑으로 같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우드 부분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올라왔고, 특히나 센터페시아 이 멀티미디어 버튼이라던가 이 공조장치 이 부분에서도 터치 패널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다이얼은 깔끔하게 이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깔끔하고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좀 변경이 된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조작 자체에 대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조장치 컨트롤을 이 상단 디스플레이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위아래를 분리를 해놓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따로 이제 메뉴를 들어가서 나왔다 이렇게 들어갔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성에서 확실히 만족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공조 컨트롤 밑쪽으로 이 스마트폰 충전 패드하고 USB 충전 포트, USB 포트가 위치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평으로 받침망으로 놓아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했고요. 특히나 반가운 부분이 또 이제 기어 셀렉터, 전자식 다이얼, 변속 다이얼하고 이 토어 컨트롤러 다이얼이 변경이 되는데, 기존에는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 이게 조금 작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리스탈이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이렇게 매끈매끈한 스타일로 들어갔고, 이 통합 컨트롤 다이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작한 형태로 들어가서 조작을 약간 조작을 할 때 약간 미끄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확실한 조작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돌출형 타입으로 둘 다 변경을 했고, 이 테두리의 크리스탈 디자인도 이렇게 각진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조작을 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딱 그립감이 느껴지고, 조작하기 확실한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걸로 변경이 돼가지고, 뭐 기어 변속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을 주는 이런 스타일로 굉장히 반갑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문 인증 시스템은 여기 통합 컨트롤 다이얼 옆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같이 상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패턴 자체가 이 위쪽 통합 컨트롤 다이얼이 좀 더 촘촘하고, 이 밑에 기어 셀렉터 부분은 이 부분이 각 면이 좀 더 넓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작하실 때 익숙해지면은 이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USB C타입 포트가 이 센터피스 하나에서 암레스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또 이제 UVC 살균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옆에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고 여기다 핸드폰이나 다른 물품을 넣으면 여기서 살균을 할 수 있는 이런 편의 기능까지 새롭게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의 디자인은 기존하고 뭐 거의 동일한 느낌인데,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렉시콘에서 베이너 롭슨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베어소닉 사운드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이제 전보다 더 이제 풍성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전해줄 거라 기대가 되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렉시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베이너 롭슨이 확실히 그래도 세팅을 어떻게 따라 다르겠지만 더 만족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전해줄 거라 또 기대가 되고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남다 한다는 거는, 이 나머지 도어트림 하단 부분이라 이런 커버 부분이라던가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 다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도어트림 상단부 요 부분이라던가 크래시패드 제일 상단부는 요 부분은 약간 우레탄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가죽으로 마감했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제네시스의 고급감에 부합하는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자, 이어서 2열 뒷좌석입니다. 잠깐만, 이거 차량 전원 한번 켜야겠네. 자, 전원을 켜기 전에 일단 살펴보면은 뭐 이제 후석 옆에 이제 사이드 썬커튼 수동식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후면에는 전동석 컨트롤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후석 승객의 편의를 좀 생겨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공조 장치도 후석에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별도의 송풍구와 공조 조절 장치가 들어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이번 GAT 분면경 모델의 후석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요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변하겠죠. 기존보다 사이즈가 좀 굉장히 커졌어요. 사이즈가 기억하기로 14인치, 14.6인치였나까지 커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TV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뒷좌석 승객이 이동할 때 휴식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뭐 요 외에도 여기서 터치 방식으로 후석 공조 제어를 한다거나 뭐 다른 설정도 가능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로 조작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리모컨도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이 센터 다기능 암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요 통합 컨트롤 다이얼하고 버튼들을 통해 가지고 볼륨이라던가 이런 메뉴 구성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할 때는 이렇게 조수석 방향에서는 요 R 버튼 요거를 전원을 킨 다음에 요걸 눌러 가지고 이 통합 컨트롤 다이얼을 오른쪽 방향에서 조절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통합 컨트롤러에 있는 이 다기능 암레스트에 있는 기능들 살펴보면은 뭐 후석,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그리고 이 전동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걸로 이제 뒤좌석 전동 선 커튼 버튼으로 조작을 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역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안쪽으로 이 수납 공간과 C타입으로 USB 충전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 포트는 이 아래쪽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보이는 고급적인 느낌에서 이쪽에 넣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니까 그렇게까지 유선 충전에 그렇게 많이 목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제 제 채널도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전에 올렸던 이 제네시스 영상 리뷰도 차 뒤에서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은 뭐 레그룸도 여전히 넉넉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오픈은 안 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굉장히 좀 편안한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드램프 도어 이렇게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달라진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모델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죠. 이 모델이 이 주행 소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신차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 촬영하러 오기까지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 느낌은 기존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진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뭐 원래도 정숙성이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굉장히 정숙성이 훌륭한 편에 속했는데 이 정숙감에서 확실히 좀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 좀 전달받고 있고요. 지금 뭐 아이들링 때나 살짝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일상 주행 시로 가속할 때 느껴지는 이 엔진 소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6기동 모델이다 보니까 더 부드럽고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흡차음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제네시스가 G80급에 맞게 또 보강을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이 확실하게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출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 출력 380마력의 최고 토크, 최대 토크 54kg포스미터를 발휘를 합니다. 뭐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뭐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거에 있어서도 출력이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 터보 모델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엑셀 반응이라던가 이런 딱 치고 나갈 때의 느낌이 확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우악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 럭셔리 세단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중후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 부드러운 느낌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한 번에 왁 나가기보다는 은근하게 우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속도가 붙는 그런 느낌의 가속 세팅을 좀 맞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느낌은 뭐 G90도 마찬가지였고 GV80 이번에 최근에 코페 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세팅이 이런 세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스포츠 모드로 놓고 엑셀 좀 더 깊게 밟는다면은 조금 더 빠른 반응을 좀 보여줄 것 같기도 한데, 뭐 전반적인 제네시스 성향은 최근에 제가 느꼈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느낌 같은 경우도 제가 타고 있는 신차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요거는 이 부분 변경 되기 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존의 G80 사셨던 분들, 기존 G80 오너 분들 중에 이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 서스펜션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승차감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였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서스펜션 세팅을 좀 변경을 했고요.
이제 19인치하고 20인치 같은 경우는 흡차음지 타이어도 적용이 돼가지고 확실히 지금 도로 위로 나와서도 이 돔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던가 외부 소음도 그렇고 전반적인 소음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런 약간 차가 이제 바람 헤쳐 나가는 그런 약간의 그냥 쓱 하는 소리 날지언정 그 외에는 굉장히 지금 정숙한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속감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가장 중점이 될 것 같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제가 느끼기에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주행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 막 출렁거리진 않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나갈 때 느낌은 약간 이렇게 좀 은근하게 무게감 있는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이런 요철 부분을 넘어갈 때는 약간 이렇게 그냥 툭툭 쳐내가는 그런 굉장히 안정감 있는 승차감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고, 요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 GAT하고 그냥 비슷한 느낌 정도로 세팅이 된 걸로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도 이런 차의 이런 전체적인 느낌하고 부합하게 약간 묵직한 세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준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도 조금 더 가볍고 약간 날쌔고 민첩한 느낌을 추구하는 차량이 있는 반면 좀 더 중후하고 무게감 있고 이런 약간 컴포트에 치중하는 느낌을 추구하는 차가 있는데 GAT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의 느낌,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고 그냥 여유가 느껴지는 이런 세팅을 좀 가져가는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격하게 몰아봐도 안정감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민첩하기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DH 2세대 모델, 2세대 G80 GAT를 탔을 때도 스포츠 모델이나 일반 모델 마찬가지로 둘 다 약간 그런 묵직한 세팅을 가져갔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대 2세대 GAT 이제 DH 코드맨 DH 모델이죠. 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때보다는 3세대가 확실히 좀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런 성향 느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느낌에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묵직하게 무게감 있고 중후하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세팅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느낌을 좀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하는 주 연령대 있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으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편하게 매일매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찾으실 때 그런 세팅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역동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주행감이라던가 이런 실내 느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급스러운 감각 그리고 실내 편의상을 업그레이드 나가면서 이 신차로서의 이런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1세대 현대 제네시스 BH 때부터 2세대 GAT 그리고 현재 3세대 모델 그리고 분민형 모델까지 오기까지 확실하게 이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이런 니즈라던가 이런 성향 이런 거를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역시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분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출시되었을 때 GAT 3세대 모델이 출시되었을 때만큼의 이런 파격적인 변화점은 아니지만 이런 외관에서의 이런 디테일 변화라던가 편의사양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또 변경을 하면서 그리고 주행감이나 정수성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역시나 이제 GAT를 찾으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이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토디자이어의 최병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신차 소식 리뷰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